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흐름수학의 템쌤입니다. 지난 수업 시간까지는요, 우리가 이제 부등식, 방정식과 부등식을 공부를 했는데요. 자, 이번 수업 시간부터는 새로운 대단원을 시작하게 됩니다. 바로 함수예요. 1차 함수입니다. 우리가 중학교 1학년 때는 함수와 관련된 아주 기초적인 내용들, 기초적인 그래프를 공부를 했거든요. 근데 중학교 2학년 때는요, 그 내용들이 밑바탕이 되어서 1차 함수를 공부를 하게 됩니다. 1차 함수. 여러분 표정 보니까 별로 이렇게 표정이 밝지가 않은 것 같아요. 벌써부터 지금, 짜증나기 시작하네, 라는 친구들이 좀 있는데요. 물론 함수가 결코 만만한 건 아닙니다. 1차 함수가 만만하지는 않지만 여러분들이 함수에 대한 트라우마, 이 공포심을 극복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도 있으니까요. 너무 어두운 표정 짓지 말고 우리 밝게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1차 함수가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다 느끼고 있을 거예요. 물론 중요하겠지. 엄청 어려우니까 학교 시험 문제 많이 나오겠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겁니다. 학교 시험 문제 많이 나오기 때문에 중요하다라는 얘기는 이건 당연한 거고요. 왜 또 중요하냐면 이 1차 함수가 중학교 때 끝나는 게 아닙니다. 고등학교 1학년 때 다시 한번 또 등장합니다. 그때는 직선의 방정식이라고 하는 걸 이용해서 1차 함수가 또다시 포장이 되어서 나오게 될 거예요. 중2 때만 나오고 끝나는 게 아니라 이 내용이 고스란히 그대로 올라가서 다시 한번 반복을 하게 되고요. 여기다 더 살을 붙여서 이제 어려운 내용들이 진행이 되기 때문에 중2 때 배우는 1차 함수, 이거 개념을 확실하게 해둘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첫 시간부터 좀 신경 써서 수업을 들어줬으면 좋겠어요. 특히 오늘 같은 경우에는요, 1차 함수에 관한 본격적인 내용들 나가는 게 아니라 중학교 1학년 때 배웠던 함수의 기초적인 내용들이 있지요. 그거부터 쭉 한번 살펴주고 어떤 조건을 갖춰야만 1차 함수가 되는지 그 내용들을 나갈 겁니다. 본격적인 내용에 앞서서 워밍업, 몸풀기를 한다라고 생각하면 될 거예요. 자, 오늘 수업 시간에 1차 함수와 조금 더 친숙해지는 그런 기회가 되길 바라겠습니다. 126페이지 보게 되면 개념이 나와 있는데요. 이 개념들을 설명할 거고 문제풀이는 127페이지, 128페이지까지 나갑니다. 오늘 수업 내용 아주 그렇게 어려운 거 아니에요. 조금만 신경 쓰면 아주 쉽게 흡수가 될 수 있는 내용들이니까 우리 한번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집중력을 잃지 않고 수업에 참여해 보도록 하자고요. 그러면 126페이지 첫 번째 개념부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출발합니다. 자, 얘들아, 우리 교재 126페이지 그 첫 번째 단락부터 한번 보자. 위에 제목을 보게 되면 1차 함수의 뜻 이렇게 되어 있거든. 오늘 수업 시간에는 1차 함수와 관련된 가장 기본적인 뜻부터 지금 살펴봐야 돼. 근데 이 강의를 수강하는 친구들은 거의 대부분 수포자인 친구들이 있을 거야. 중학교 1학년 때 배웠던 함수도 모르는데 어떻게 1차 함수의 뜻을 공부를 해요, 선생님? 이런 친구들이 좀 많이 있는 것 같아서 중1 때 배웠던 그 내용을 잠깐만 좀 복습을 해보도록 할게. 중1 때 배웠던 1차 함수의 뜻부터 살펴볼 거야. 그다음 요거를 가지고 1차 함수의 뜻으로 나갈 겁니다. 일단 함수라고 하는 거를 잠깐만. 내가 이미 한자로 써가지고 왔구나. 함수라는 걸 한자로 쓰면 이렇게 쓸 수가 있습니다. 좀 복잡하기 때문에 이거 한자로 저걸 엄두내지 마세요. 한자 쓰는 것 자체가 중요한 건 아니고요. 이 함수에 쓰이는 그 한자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그걸 파악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 자, 지금 필기도구를 꺼내가지고 메모를 하는데 함수에 나오는 요 함자 있지. 이게 무슨 의미인지 적어보는 거야. 무슨 의미 같니? 함. 상자? 정말 상자라고 생각해? 그래요. 맞아요. 함수에는요, 함수에 나오는 그 함자는요, 상자를 의미합니다. 요런 상자를 의미해요. 상자 하나 가지고 왔어요. 이런 상자인데요. 이 상자에다가 보석을 담아두면 보석함이 되는 거고요. 여러분들은 그걸 아나? 국기함이라는 거 혹시 아니? 국기함? 국기, 태극기를 담아두는 그 함을 국기함이라고 얘기해. 선생님 어린 시절에는 초등학교 때 그 나무를 가지고 국기함 같은 걸 만들었어요. 학교에서 그거 만드는 그 과목이 있었어. 옛날에는 실과라고 했거든. 지금은 기술, 가정 이런 식으로 얘기하잖아. 옛날에는 실과라고 했는데 내 나이 다 나온다. 그 실과 시간에
나무를 준비해 오라고 그래가지고 그걸 막 썰어가지고 국기함 같은 걸 만들었다니까 상자를 만들어가지고 거기다 직접 국기도 보관하고 이런 거를 이렇게 했어. 잘 만드는 사람들은 점수 잘 주고 못 만들었으면 점수가 좀 깎이고 뭐 이런 걸 했어요. 어쨌든 국기함이라고 하는 건 국기를 담아두는 상자예요. 함이라고 하는 것은 상자를 의미한단 말이야. 결국 함수라고 하는 건 뭐야? 상자 속에다가 뭐를 집어넣습니다. 숫자를 집어넣습니다. 라는 얘기. 지금 상자를 가지고 오긴 했는데 선생님이 그 앞에다가 뭐라고 붙였다? 곱하기 2란 얘기야. 이건 마법의 상자예요. 곱하기 2 계산이 이루어지는 상자예요. 어떤 숫자를 집어넣어 볼게요. 자, 지금 보이는 거 있지요? 1이라는 숫자입니다. 1이라고 하는 숫자가 이 상자 속으로 들어갑니다. 그럼 여기에서 자동으로 곱하기 2가 돼요. 곱하기 2가 되어서 새로운 숫자가 나올 거예요. 얼마가 나올까? 마술처럼 이렇게 2라는 숫자가 나옵니다. 내가 2를 집어넣는데, 집어넣는 건 2를 집어넣는데, 야, 이 상자 속에서 곱하기 2가 이루어져서 2라고 하는 숫자로 나왔구나, 라는 거지. 다음 이번에는요, 요 2라고 하는 숫자가 있습니다. 2라고 하는 숫자가 딱 들어가요. 그러면요, 아주 신기하게도요, 곱하기 2가 되면서요, 2 곱하기 2가 되면서 4라고 하는 숫자로 나오는 거예요. 어우, 정말 신기하네. 그 다음에 이번에는요, 3이라고 하는 숫자가 있습니다. 요 3이라고 하는 숫자가 딱 들어가게 되면은요, 얘가 곱하기 2가 돼. 3 곱하기 2가 돼서요, 6이라고 하는 숫자로 나오게 되는 겁니다. 한 번만 더 해볼게. 자, 지금쯤은 조금 질려하는 것 같은데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해봅니다. 자, 이번엔 4라는 숫자를 집어넣을 거야. 곱하기 2가 되면서 얼마로 나오게 돼 있어요? 바로 8이라고 하는 숫자로 나오게 되는 겁니다. 이게 바로 함수예요. 상자 속에다가 숫자를 집어넣으면요, 그 상자 안에서 계산이 이루어져서 새로운 숫자가 나오는 겁니다. 함수를 보면 들어가는 숫자가 있고 나오는 숫자가 있어요. 그래서 자, 그런데 우리가 함수를 약속할 때 들어가는 값을 x라고 얘기해. x라고 하는 값을 집어넣어. 그럼 여기서 막 변화가 일어나. 계산이 돼서 새로운 숫자가 나올 거야. 근데 그 나오는 숫자를 뭐라고 할 거냐면 우린 y라고 할 거란 말이야. 결국은 누구를 집어넣어? x를 집어넣습니다. 그럼 누가 나오게 돼 있어요? y가 나오게 되는 겁니다. 이 관계가 바로 함수가 되는 거예요. x가 들어가는 건 x야. 나오는 건 누구야? y입니다. 근데 중요한 게 있습니다. 함수 관계가 되기 위해서는 이 조건을 만족해야 돼. x의 값이 하나 정해져요. x의 값이 하나가 정해진다는 얘기는 x를 하나를 집어넣는다는 얘기야. x의 값을 하나를 집어넣으면 그때 나오는 y의 값은 오로지 몇 개가 나와야지 돼? 하나가 나와야 됩니다. x의 값이 하나로 정해지면 x를 하나를 집어넣으면 y의 값은 오로지 몇 개만 나와야 됩니다. 하나만 나와야 됩니다. y의 값이 오로지 하나로 결정이 돼야 됩니다. 그래야만 바로 함수 관계가 되는 거야. 옛날에는 이걸 뭐라고 했냐면 x에서 y로의 함수다라고 얘기했는데 교육과정이 개편이 되면서 y가 x의 함수가 됩니다 라고 얘기를 해. 지금 나오는 값, 요 y가요 x의 함수가 되는 겁니다 라는 얘기. 이해가 되겠어? X 쪽에서 하나를 집어넣는데 Y 쪽에서도 하나가 나와야 되는 거야. 하나 집어넣는데 2개가 나온다거나 3개가 나온다거나 4개가 나온다거나 여러 개가 나와서는 안 되는 거예요. 아니면 하나를 집어넣는데 아무리 기다려도 안 나와. 이러면 안 돼요. X 집어넣었으면 반드시 나오는 값은 하나가 나와야 됩니다. 하나가 들어가고 하나가 나오고 하나 들어가고 하나 나오고 이러한 관계가 바로 함수 관계가 되는 거란 말이야. 어때? 좀 이해가 되겠어? 우리가 조금 전에 봤던 건 뭐냐면 X에다가 몇 배를 했어요? 2배를 했더니만 Y의 값이 나왔습니다. 요 관계식을 보면 왜 안 나오지? y는 2x가 됐단 말이야. x에다가 2배를 해서 y의 값을 얻어냈습니다. y는 2x라고 하는 관계가 있었단 말이야. 이 관계를 잘 봐봐. x가 1일 때는 y의 값은 2야. x가 2일 때 y의 값 4야. x가 3일 때 y의 값 6이야. x가 4일 때 y의 값은 8이야. 5일 때 y의 값은 10이야. 6을 집어넣는다면 y의 값은 12가 나오겠지. x 하나, y 하나, x 하나, y 하나, x 하나, y 하나, x 하나, y 하나, x 하나, y 하나. 이런 식으로 지금 관계가 형성이 된단 말이에요. 이런 관계를 바로 무슨 관계라고 얘기합니다. 바로 함수 관계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분명히 기억해둬야 돼. 들어가는 값을 x라고 하고 나오는 값을 y라고 하는데 x가 하나 들어가면 y가 몇 개만 나와야 된다? 하나만 나와야 됩니다. 그래야만 함수 관계가 되는 거예요. y가 x의 함수가 되는 겁니다. 이해가 되겠어? 자, 그 다음에 함수 관계를 통해서 얻게 된 값을 함수값이라고 얘기를 해. 조금씩 어려워지기, 아이고. 상자에 걸려 넘어질 뻔했어. 자, 함수 관계에 의해서 나온 값을 바로 함수값이라고 얘기를 해요. 지금 얘가 x 대신에 2를 집어넣었어. x에다 2를 집어넣었어. 그랬더니만 나온 값이 2예요. 요게 바로 함수값이에요. 근데 어떤 함수값이냐면 x에다가 2를 집어넣었을 때 그때 나온 함수값입니다. x가 1일 때 함수값 2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다음 x가 2일 때 2를 집어넣었더니만 함수 관계에 의해서 4라고 하는 값을 얻게 됐어. 얘가 바로 함수값이에요. x가 2일 때 함수값은 4가 되는 겁니다. x가 3일 때 함수값은 6이 되는 거고 x가 4일 때 함수값은 8이 되는 거고 x가 5일 때 함수값은 5가 되는 겁니다. 10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단 말이야. 어때? 이해가 돼? 함수값이라고 하는 것은 이러한 함수 관계를 통해서 얻게 된 값들, 이것이 바로 함수값이 돼요. 결국 함수값 하게 되면은 요 y쪽에 나와 있는 것들, 얘네들이 바로 함수값이 되는구나 라고 이해할 수 있어야지 돼. 자, 근데 지금 보니까 x가 1일 때의 함수값, x가 2일 때의 함수값, x가 3일 때의 함수값, x가 4일 때의 함수값, x가 5일 때의 함수값, 이런 식으로 계속 말로 하려고 하면은 이게 표현이 되게 길어진단 말이야. 쓰려고 하면 이거 되게 복잡하네. 그래서 함수값 이거를 기호를 이용해서 표현을 하기로 했어요. 아주 간단하게 표현을 할 거예요. 어떻게 표현하냐면 함수 관계, 이 함수를 영어로 쓰게 되면 이렇게 씁니다. 펑션. 펑션이라고 얘기해. 근데 펑션까지 다 필요가 없고 맨 앞에 나와 있는 요거 f, 요거를 이용해서 우리가 함수를 표현할 거야. 함수값을 표현할 거야. 어떻게 표현하느냐? 이거 함수값 하게 되면 x가 1일 때 함수값입니다. 이렇게 써. 함수값이에요. 그런데요, x가 1일 때 함수값이에요. x가 1일 때 함수값은요, 2가 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는 거예요. f 하게 되면 너무 흘렸나? f 했어요. 자, f 하게 되면 요거는 함수를 얘기하는 거야. 함수값을 얘기하는 거야. x가 1입니다. x 대신에 2를 집어넣어요. 2를 집어넣었을 때 나오는 함수값은요 2가 되는 겁니다.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어. 그 다음에 x가 2일 때의 함수값은요, x가 2일 때의 함수값은 얼마가 돼? 4가 되는 겁니다. 이렇게 적어줄 수 있고, x가 3일 때의 함수값, x가 3일 때의 함수값은 6이 되는 겁니다. 다음 x가 4일 때의 함수값, x가 4일 때의 함수값은 얼마? 8이 되는 겁니다. 또 하나, x가 5일 때의 함수값은요 10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표현을 할 수 있단 말이야. 앞으로 함수값을 표현할 때는 f를 이용해서 표현을 하는 거야. 알겠지? x를 집어넣어. 그럼 함수값으로 y가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요, 여기 나와 있는 y라고 하는 것은요, 이렇게도 되는 거예요. x의 값을 집어넣었을 때 그때 나오는 값, 함수값이 바로 y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y는 fx라고 하는 것이 탄생하게 된 거야. 중학교 1학년 때 y는 fx라고 하는 걸 배웠는데 그때 아무 생각 없이 y는 fx 이렇게 생각을 했다면 지금은 의미를 부여해 주는 거야. x가 들어옵니다. 함수 관계에 의해서 y가 나옵니다. 그 y의 값이 바로 함수값이 되는 거예요. x를 집어넣었을 때 그때 나오게 되는 함수값이 되는 거라고요. 그 y의 값이 함수값이 되기 때문에 y는 fx입니다 라고 표현을 해. 앞으로 y라고 하는 말과 fx라고 하는 말은 같은 말로 이렇게 취급을 할 겁니다. y는 fx, y는 ex, fx는 ex. 이건 지금 다 같은 표현이라고 하는 거, 요거 알아두도록 해. 어때? 좀 이해가 되겠어? 자, 함수라고 하는 것은 상자 속에다 숫자를 집어넣는 겁니다. 숫자 하나를 집어넣으면 또 하나가 나오게 돼 있어요. 하나가 들어가면 하나가 나옵니다. x를 집어넣어요. y로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y가 x의 함수가 되는 관계들을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함수값 이런 식으로 표현한다는 거 알아두도록 하세요. 자, 이게 중학교 1학년 때 배웠던 내용들이고, 이게 중학교 2학년 때는 1차 함수의 뜻을 지금 살펴볼 거야. 자, 1차 함수라고 하는 건 뭐냐면 기본적으로 x를 집어넣으면 y가 나와요. y가 함수값이 되는 관계예요. 함수 y는 fx에서 요거 x가 어떤 y를 가지게 되는지를 뭘로 알려주는 거다? 1차식으로 알려주는 겁니다.
조금 어렵게 느껴질지 모르겠어. 1차 함수 하게 되면 일단 x를 집어넣으면 이렇게 y값으로 나오게 되는데 어떤 y값이 나오는지를 1차식으로 알려주는 거예요. 이렇게 표현이 돼. y는 1차식 이렇게 표현이 돼. x야, 네가 가지게 되는 값, 어떤 값인지 내가 알려줄게. 1차식으로 알려줄게. 네가 가지게 되는 y값, 요거를 내가 1차식의 형태로 표현을 해줄게 라는 얘기야. 자, x에 관한 1차식 하게 되면 ax 플러스 b 이렇게 되거든. 1차식이 되려면 1차항은 반드시 있어야지 돼요. 상수항은 있어도 되고 없어도 그만이에요. 그래서요, 이러한 조건이 붙어요. A하고 B에는 숫자가 들어와야 되는데, 상수가 들어와야 되는데 A만큼은 0이 돼서는 안 됩니다. A가 0이 되는 순간 1차항이 다 죽어버려요. 1차항은 반드시 살아남아 있어야 돼요. 그래서 A는 0이 돼서는 안 됩니다. B는 0이 돼도 됩니다. 0이 안 돼도 되고 상관이 없어요. B에는 관심을 안 가질 겁니다. 요거는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인데 요 AX라고 하는 건 반드시 존재해야 돼. 그래서 A의 값은 0이 돼서는 안 됩니다. 요것이 바로 1차 함수식이에요. 이해가 돼? X가 상자를 저쪽 보냈어. 자꾸 걸리적거려서. 자, x가 어떤 y를 가지게 될지, x를 이렇게 집어넣었을 때 어떤 y 값이 나오게 될지를 뭘로 알려주는 거야? 1차식으로 알려주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1차 함수가 되는 거야. x야, 네가 가지게 되는 y는 내가 1차식으로 알려줄게. ax 플러스 b 이렇게 되는 거야. 1차 함수식의 일반적인 형태가 바로 뭐라고? y는 ax 플러스 b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 보세요. y는 x에 대한 1차식. y는 x에 대한 1차식. 다시 한번. y는 x에 대한 1차식. y는 x에 대한 1차식. 1차식이라고 하는 것이 ax 플러스 b거든요. 그래서 1차 함수식은 y는 ax 플러스 b 이렇게 나오는 거야. 따라해봐. y는 ax 플러스 b. y는 ax 플러스 b. 한 번만 더. y는 ax 플러스 b. y는 ax 플러스 b 이렇게 나와요. 여기서 주의할 거는 a, b라고 하는 건 숫자가 들어옵니다. 이 자리에는 숫자가 들어오는데, 상수가 들어오는데 b는 0이 돼도 상관이 없습니다. 신경 안 쓸 겁니다. 다만 중요한 것은 a만큼은 0이 돼서는 안 됩니다. 1차항이 사라져서는 안 돼요. 1차식이어야 되기 때문에 이것만큼은 보호해줘야 됩니다. a의 값은 0이 되지 않는다라는 거, 그것만 기억해 주세요. 앞으로 1차 함수 하게 되면 어떤 형태로 표현이 된다? y는 ax 플러스 b의 형태로 표현이 돼야 되겠습니다. 라는 거. 자, 그러면 여기까지만 일단은 좀 정리하고 문제풀이를 통해서 보완 설명을 해보도록 할게. 다음 중 1차 함수인 것은 동그라미표, 1차 함수가 아닌 것은 x표로 하십시오. y는 x에 대한 1차식의 형태로 정리가 돼야 돼요. y는 뭐야? 이거 지금 상수항이잖아. 1차항 없잖아. 이건 1차 함수 아니야. y는 1차항 상수항 1차식입니다. y는 x에 대한 1차식으로 표현이 됐어. 이거는 1차 함수입니다. 그 다음 이런 것들은요, 과감하게 지워버리세요. x라는 거, 요 문자가요, 분모로 내려가 있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차수를 얘기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아예 그냥 그어버리세요. 신경 쓰지도 마세요. 1차 함수 아니에요. 그 다음 y는 요거 1차항이고 상수항이에요. 잘 보세요. 얘는 x가 분모에 내려가 있는 거고 얘는 x가 분자에 있는 거야. 그 차이점이 있어요. 분모에 내려가 있는 거 아닙니다. 요거 1차항 상수항이에요. y는 x에 대한 1차식으로 표현됐기 때문에 1차 함수입니다. 다음 요거 정리해 볼게. y는 마이너스 x가 플러스 x로 넘어가. 면 마이너스 x 플러스 4 이렇게 지금 나오나? 1차항 상수항 y는 x에 대한 1차식으로 표현이 되니까 요거는 1차 함수가 되겠습니다. 다음 요거는 곱하기 3이 나누기 3으로 넘어가네. y는 3분의 마이너스 4x니까 마이너스 3분의 4x입니다. 1차항 나와 있어요. 1차식이에요. y는 x에 대한 1차식으로 표현되어 있으니까 1차 함수가 되겠습니다. 1번, 3번만 아니고요. 나머지 것들은 다 1차 함수가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 밑에 나와 있는 개념 확인 문제 2번 문제 보도록 할게. 다음 문장에서 y를 x에 대한 식으로 나타내고 y가 x에 대한 1차 함수인지 말하십시오. y는 이렇게 식을 정리한 다음에 1차 함수식이 되는 거냐 아니냐 이걸 따져보란 얘기야. 가로의 길이가 x, 세로의 길이가 y cm인 직사각형 넓이. 직사각형 넓이 구할 때는 가로하고 세로의 길이를 곱해주는 거지. 그 넓이가 얼마래? 50제곱cm래. 50이래.
y는 하고 바꿔볼게. y는 곱하기 x가 나누기 x로 넘어가요. x분의 50이에요. 이거 우리가 중학교 1학년 때 배웠던 반비례 관계식이에요. 근데요, x가 분모에 내려가 있어요.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차수를 얘기하지 않습니다. 이건 1차식이 아니에요. 우변이 1차식이 아니에요. 1차 함수가 아닙니다. 그 다음 시속 Xkm로 2시간 동안 달린 거리는 Y입니다. Y는 거리를 구할 때는 속력 곱하기 시간입니다. 속력 곱하기 시간 2X가 되겠습니다. Y는 X에 대한 1차식으로 표현되기 때문에 1차 함수식입니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 중학교 1학년 때 배웠던 정비례 관계식은요 1차 함수식이 돼요. 근데 반비례 관계식은요 1차 함수식이 되는 게 아닙니다. 다음 이거 하루 중 낮의 길이가 X시간이면 밤의 길이는 Y시간이다. 이거를 식을 못 세우는 친구들이 있더라고. 하루는 24시간이야. 그 24시간이라고 하는 건 낮과 밤으로 구분이 돼요. 그래서 낮 시간하고 밤 시간을 더하게 되면 24시간이 되는 거라고요. Y는 플러스 X가 넘어가면 마이너스 X가 됩니다. 마이너스 X 플러스 24 이렇게 되겠지? 1차항 상수항이야. y는 x에 대한 1차식으로 표현되기 때문에 이건 1차 함수식이 되는 겁니다. 1번만 아니고 2번, 3번은 되는 것입니다. 자, 이제는 127페이지에 나와 있는 핵심 1번 문제 볼게. 자, 다음 보기 중 1차 함수인 것을 모두 골라라. 이거 빨리빨리 해보자. y는 4, 이거 안 돼. 야, 이거 뭐야, 지금. 이거는 이렇게 가면 xy는 1이고 y는 x분의 1 이렇게 되는 거지. 이건 당연히 안 되는 거고. 요 식을 변형을 해봐요. y는 이렇게 갈게요. 요거 넘어가면 2y는 x 플러스 6이 되는 겁니다. 얘가 넘어가서 똑같이 2로 나눠줘봐. y는 요거 2로 나누면 2분의 x, 2분의 1 x야. 요거 2로 나누면 3이 되는 겁니다. y는 x에 대한 1차식으로 표현되는 거니까 1차 함수식입니다. 다음 얘는 y는 x제곱 플러스 2x입니다. 2차항이 나온단 말이야. 이건 2차 함수식이 되는 거예요. 아니에요. 다음 요거 같은 경우는 될 것 같기도 하지만 이렇게 봐요. 요걸 딱 보니까 3i예요. 플러스 3i야. 3i하고 3i하고 없어져. y가 사라진단 말이야. 그럼 당연히 1차 함수식이 안 되겠지. 이거 안 되겠네. 이거는 안 되겠어. 마이너스 y제곱 나와 있네. 안 되겠네. 라고 생각하겠지만 마이너스 y제곱 사라집니다. 그래서 y는 우변에는 3x가 있고요. 플러스 5가 마이너스로 넘어갑니다. y는 x에 대한 1차식으로 표현되기 때문에 1차 함수식입니다. 디귿과 비읍이 1차 함수식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밑에 나와 있는 변형 1번 문제 볼게. 변형 1번 문제. 1차 함수가 아닌 것을 모두 고르면 1번은 당연히 아니겠지. y는 x분의 1이 되는 것이니까 요거는 되고요. 이것도 돼요. x가 분자 쪽에 있는 겁니다. 요거 1차 항이에요. y는 x에 대한 1차식입니다. 요것도 됩니다. y는 5를 각각 분배해서 쓰면 5분의 2x 마이너스 5분의 7 이렇게 표현이 돼요. 1차항 상수항 나오고 있습니다. 1차식 됩니다. 근데 요거는 될까? 이게 조금 그런데 x는 2y 마이너스 2x 플러스 3x니까 플러스 x인데 야 이거 사라지잖아. 아 참 x가 사라지네. 이거는 당연히 1차 함수가 아닙니다. 정답은 1번 5번이 되겠지. 그 다음 밑에 나와 있는 핵심 2번 문제 볼게. y가 x에 대한 1차 함수인 것은 이 식을 정리했을 때 y는 x에 대한 1차식으로 표현이 돼야 된다는 얘기야. 첫 번째 거, 한 모서리의 길이가 xcm인 정육면체 부피. 정육면체 부피 구할 때는 한 모서리, 뭐 가로 곱하기 세로 곱하기 높이예요. x 곱하기 x예요. x세제곱이에요. y는 x세제곱이기 때문에요. 3차 함수가 되는 거예요. 이건 안 됩니다. 그 다음에 시속 xkm로 y시간 동안 달린 거리가 100km입니다. y 시간을 구할 때는 속력분의 거리가 되지 x분의 100이 됩니다. 이건 딱 봐도 1차 함수식이 아니라는 거 알 수 있어. 한 변의 길이가 xcm인 정삼각형 둘레 x 더하기 x 또는 3x 이렇게 되는 거지. y는 3x가 되겠습니다. 1차 함수식이 되겠네. 다음 반지름의 길이가 xcm인 원의 넓이 y는 반지름 곱하기 파이야. 파이 x제곱 이렇게 되는 거잖아. x제곱이 있기 때문에요. 이건 2차 항이에요. 2차 함수식이 되는 겁니다.
다음 12리터들이 물통에 매분 X리터씩 물을 채우는데 걸리는 시간은 Y분입니다. 매분 X리터씩 Y분 동안 채우게 되면 12리터를 다 채울 수가 있습니다. Y는 X분의 12예요. X라는 거 지금 분모에 내려가 있지요? 이건 안 됩니다.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변형 2번 문제 보자. 변형 2번 문제. y가 x에 대한 1차 함수가 아닌 것을 모두 고르면 요거는 우리 정답만 좀 해보자. 첫 번째 거 보니까 x각형에서 대각선의 개수는 y개입니다. 대각선의 개수를 구할 때는요. 우리 이거 했어요. 2분의 옛날에 n각형에서 대각선의 개수 구할 때는 2분의 n-3 이렇게 했거든. 근데 지금은 n 자리에 x가 들어와 있어요. 2분의 x-3입니다. 이렇게 쓸 수가 있습니다. 얘는 y는 2분의 x를 이렇게 곱하면 x제곱이야. 다음 마이너스 3x입니다. 딱 봐도 이 분자 쪽을 보니까 2차식이라는 거 알 수가 있지. 2차식, 2차 함수예요. 이렇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5번이 정답입니다. 무게가 300g인데요. X조각으로 똑같이 자릅니다. 한 조각의 무게 Y는 300을 X로 나눴다고 했단 말이에요. 이렇게 됩니다. Y는 X분의 300이에요. 이건 당연히 1차 함수식이 안 되는 거지요. 나머지 것 여러분들이 한번 해보세요. 이건 1차 함수식이 나오게 될 겁니다. 자, 이제는 핵심 3번 문제 보겠습니다. 핵심 3번 문제. 1차 함수 fx는 ax-4입니다. 일단 x라고 하는 걸 집어넣게 되면 그 함수값이 어떤 관계에 의해 나오냐면 ax-4라는 식에 의해서 함수값이 나옵니다. 라는 얘기야. x를 집어넣으면 요 식에 맞춰서 함수값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f-1은 6입니다. 잘 봐봐. 이 얘기는 뭐냐? fx인데요. fx에서 f-2로 바뀌었어요. x 자리에다가 누굴 집어넣는다는 얘기야? 마이너스 2를 집어넣겠습니다. 여기가 x자리인데 x 자리에다가 마이너스 1을 집어넣는다는 얘기구나. 마이너스 1을 집어넣는다는 얘기구나. 그러면 요 식이 이렇게 바뀌어. f-2라는 거는요. 2개 곱하면 마이너스 2a야. 마이너스 2a 마이너스 4입니다. 근데 f-2라고 하는 값이 6이다 라고 지금 나와 있단 말이야. 요거 풀어봐. 마이너스 2a는 6 플러스 4니까 10이 나오고요. a의 값은 마이너스 5가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됐나요? a의 값이 마이너스 5예요. 그렇구나. 마이너스 5. 그러면 내가 요 함수식을 제대로 적어줘야지 이제. fx는 마이너스 5x 마이너스 4입니다. 이것에 의해서 a의 값을 구해준 거야. a의 값 얻었으니까 완성을 시켜주란 말이야. 이제는 뭘 구하느냐? f-1의 값을 구하십시오. f-1의 값을 구해? x자리에다가 마이너스 1 집어넣어? 이렇게 마이너스 1 집어넣으란 얘기지? 얘는 2개 곱하면 5야. 5 마이너스 4가 되는 거니까 1이 됩니다.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돼요. 함수값 구하는 거조차 막 암기를 하는 친구들이 있는데요. 진짜 미련한 짓이에요. 그냥 의미만 알아서 문제를 풀어주면 되는 겁니다. 자, 밑에 나와 있는 변형 3번 문제 볼게. 혹시라도 이해가 안 됐으면 밑에 나와 있는 문제풀이에 참여해보세요. 1차 함수 fx는 2x 플러스 a입니다. 함수식이 아직 완전하게 주어진 게 아니에요. a의 값을 아직 몰라요. a의 값을 구할 수 있는 단서가 주어진다니까. 요거를 이용해서 a의 값을 구한 다음에 함수식을 먼저 완성을 해보는 거야. f-1입니다. f-1, x자리에다가 마이너스 1을 집어넣으라는 얘기구나. f-1은 2 곱하기 마이너스 1하면 마이너스 2야. 플러스 a야. 근데 요 값이 4라고 했어. 요거 풀어보세요. a는 마이너스 2가 플러스 1로 넘어간단 말이야. a는 6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a의 값이 6이야? 그러면 저 함수 관계식을 좀 완성해줘야 되겠네. fx는 2x 플러스 a 자리에다가 6을 갖다가 집어넣는 거야. 여기까지 됐지? 자, 이제는 f3을 구해봅니다. f-1을 구해봅니다. 얘네 둘을 더할 거예요. f3을 구해보면 여기다 3 집어넣어봐. 여기다 3 집어넣어봐. 2, 3은 6. 6 더하기 6이 되는 거니까 12가 되는 거지. 그 다음 f-2 여기다 마이너스 2 집어넣어봐. 마이너스 2 집어넣어봐.
2 곱하기 마이너스 2 하면 마이너스 4야. 플러스 6입니다. 2가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 다 됐습니다. 여기 12. 그 다음 여기는 더하기 2가 됩니다. 14가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정답은 14. 아래쪽에 나와 있는 변형 4번 문제 볼게. 변형 4번 문제. 1차 함수식이 이렇게 주어져 있습니다. 근데요, f2분의 a는 3a 플러스 7입니다. 이때 a의 값을 구하십시오. 어려운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는데, f2분의 a야. fx인데, 요 괄호 안에 x자리다가 누구 집어넣어? 2분의 a를 집어넣으래. 2분의 a 집어넣어. 여기다 2분의 a 이렇게 집어넣으래. 그럼 f 2분의 a라는 거는요, 2 곱하기 2분의 a가 되고요. 마이너스 1이에요. 그것이 얼마가 되는데 요 녀석이 3a 플러스 7이 되겠습니다. 라는 얘기지. 2하고 이렇게 약분했어요. a 마이너스 1은 3a 플러스 7이야. a 마이너스 3a 하면 마이너스 2a가 되지. 7 플러스 1을 하면 8이 됩니다. 똑같이 마이너스 1을 나눠보세요. 아니면 마이너스 2분의 8을 해보세요. a의 값은 마이너스 4가 됩니다.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마지막 문제네요. 변형 3번 문제 가보겠습니다. 함수값에 대해서는요, 복잡하게 갈 필요가 전혀 없어요. 자, 1차 함수 fx는 ax 플러스 b입니다. 근데 이러한 조건들이 주어져 있어요. 이건 왜 조건을 두 개나 줬는지 아니? 지금 이 함수식에서 우리가 모르는 게 너무 많아. a도 모르고 b도 모른단 말이야. 두 개의 값을 모르기 때문에 두 개의 값을 구하라고 조건을 두 개를 준 거예요. 생각하면서 문제 풀어야 돼요. f-1 여기다가 여기다 마이너스 1 집어넣어봐. f-1은 a 곱하기 마이너스 1이니까 마이너스 a가 되는 거지. 플러스 b입니다. 그 함수값이 6입니다. 라고 나와 있어. 다음 f3은 2입니다. 라고 되어 있네. 여기다 3 집어넣어봐. f3은 3a가 되나? 3a 플러스 b입니다. 그 값이 얼마라고 했어? 2라고 했어. 딱 보니까 연립방정식 주어져 있지. 이 연립방정식을 풀어서 a, b의 값을 구해주는 거예요. 요 식에서 요 식을 빼볼게요. 요 위식에서 아래식 빼볼게. 마이너스 a, 마이너스 3a니까 마이너스 4a가 돼. b 빼기 b니까 없어져. 6 빼기 2니까 4가 돼. 요거 똑같이 마이너스 4로 나누면 a의 값은 마이너스 1이 되는구나. a가 마이너스 1이 나왔어. a가 마이너스 1이네. 요거는 플러스 1이네. 1 더하기 5를 해야만 6이 나오네. b의 값은 5가 나오네. a, b의 값을 다 구했어요. 됐나요? 자, 그러면 함수식 완성해 봅시다. fx는 a 자리에다가 마이너스 1 집어넣는 거야. 마이너스 x, b 자리에다가 5 집어넣어. 플러스 5가 됩니다. 여기까지 완성이 됐어요. 자, 이제는 뭘 구하느냐? f1 구해보고 f-2 구해보는 거야. f1을 구하면 여기다 1 집어넣어. 여기다 1 집어넣어봐. 마이너스 1 플러스 5예요. 4가 됩니다. 다음 f-2 구해봐. 여기다 마이너스 2 집어넣어봐. 여기가 2가 되거든. 2 플러스 5가 되는 거니까 7이 나와요. 그러면 여기가 4고요. 여기가 7이에요. 얘네 어떻게 계산하냐면 간단해. 4 마이너스 5하고 7하고 곱해봐. 마이너스 35. 이거 계산하면 마이너스 31. 끝! 마이너스 31. 이렇게 가는 거예요. 선생님 마이너스 5, f-2가 뭐예요? 라고 생각하는데 여기 나와 있는 함수값하고 마이너스 5하고 곱했다라는 얘기야. 그렇게만 정리해 주면 되는 겁니다. 알겠지요? 이렇게 해서 함수의 뜻도 살펴보고 그 다음 1차 함수의 뜻도 살펴보고 그다음 함수값 구하는 내용들까지 진행을 해봤습니다. 이제 함수와 관련된 아주 이제 기본적인 내용들을 워밍업을 해봤고요. 다음 수업 시간부터는 이 함수 관계식을 가지고 그래프를 그려보도록 할 겁니다. 다음 수업 시간에는 가장 기본적인 1차 함수의 그래프부터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다음 시간 내용들 모르면요. 1차 함수 그래프 아주 그냥 다 끝나는 거예요. 의미가 없어요. 앞으로 공부하는 게 의미가 없어요. 다음 수업 시간에 좀 정신이 맑은 상태에서 돌아왔으면 좋겠습니다. 막 피곤하거나 졸리거나 짜증난다거나 뭐 이럴 경우에는요. 수업 듣지 마시고 나 이제 좀 수업 들을 준비가 됐어. 나 좀 수업 듣고 싶어. 이런 친구들만 수업에 참여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